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불과 작년과 비교를 하더라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체감합니다.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호텔과 펜션 이제는 70만원 100만원씩 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1.5배 이상 상승했고요. 식당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식당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여러분들의 소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누굴까요?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후 세대들일 겁니다. 항상 강조하고 미리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오늘 똑똑하게 할 수 있는 테크트리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의 주택연금 탈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탈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값이 빠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택연금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하지 않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플러스에서 똑똑하게 노후 재테크하는 이 전략까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9번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한 번의 실패로 전 재산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노후를 생각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박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라는 말 표현도 맞지 않죠. 막상 들이닥쳤을 때 해결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특히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금융상품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같이 내세우는 게 노후 보장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하나같이 고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고수익률이기 때문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노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생활비입니다. 뭐 다르게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자체가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닥쳐 있거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퇴직을 얼마 앞둔 시점부터 굉장한 걱정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죠. 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아이들도 요즘에 뭐 대학생만 보내면 끝이 아니라 추후에도 뭐 직장 다녀도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주 손녀 낳아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높인 부동산의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동산도 이 다른 부동산보다는 수익형, 월 어느 정도 나오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고를 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종목을 좁혀서 보게 되면 같은 가격이면 월세가 많이 나오는 상품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함정을 밟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부동산에서는요, 고수익률이라는 말이 좋은 물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수익률이라는 말은 결국에 물건 값이 월세비에 낮다는 소리예요. 자, 왜 낮을까요? 잘 안 팔리는 물건이니까요. 자, 월세 수준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나 부산이나 뭐 저기 있는 뭐 충청도나 서울이나 소주값은 똑같습니다. 월세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값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수익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요. 그러면은 노후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사서 월세 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상가는 뭐 좋은 자리라고 하면서 수도권에 이런저런 신규로 지어지는 상가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상가들은 황금성이 굉장히 낮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처음에는 임차를 고수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그 공실 리스크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실을 안 당하려고 하다가 초보잖아요, 초보.
낮은 월세를 또 놔요. 공실은 싫으니까. 아유, 내가 원래 100만 원 받던 상가인데 공실로 하면은 이거 2달만 빠지면 200이 날라가잖아. 그러면 차라리 그냥 80에 놓으면 뭐 그거나네. 80에 놓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여러분들이 산 수익형 부동산은요, 80의 수익을 가지고 수익률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4에서 5% 정도로 계산돼서 추정돼서 매매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0을 기준으로 5% 정도로 잡고 고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산 상가인데, 여러분이 80으로 월세를 받는 순간 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매매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매매가가. 그리고 그 내려간 매매가에 과연 팔릴 거냐?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얇아요.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안 팔리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노후에 흔히 하는 실수가 이 생활비, 결국에 수익률, 여기에 치중하다가 잘못된 부동산을 사서 물리고 못 빠져나오는 데서 여러분들 평생 번 돈이 물리게 되는 그런 과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고수익률이면서 좋은 부동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실 때도 당장의 월세와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 깔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의 미래 가치,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고수익률이면서 좋은 부동산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남이 주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남이 절대 좋은 수익률의 좋은 부동산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동산을 사서 낮은 수익률일 때, 좋은 부동산을 사서 고수익률이 될 때까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 살 때는 1%, 2% 수익률인데 위치가 좋고 미래가치가 좋으면 그 부동산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5년, 10년 뒤면 지금의 식탁 물가 올라가고 펜션, 호텔 물가 올라가듯이 월세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사놓은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5%, 10%, 20%그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내가 얼마나 들이느냐. 이게 돈이 되는 게임이에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 좋으라고 처음부터 고수익률의 좋은 부동산을 주지 않는다고요. 나름 싼 부동산을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아니면 당장 좋은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한테 상담 비용 내고 상담 받고 결정하셔야 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시다가 이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잘못된 금융상품, 잘못된 부동산을 샀다가 나머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제 댓글도 그렇고 상담 신청 글들 봐도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실수하기 전에 예방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미 저질러지고 지옥이 펼쳐지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노후 준비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전략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입니다. 자, 이거는 영모기지라고 부르죠. 자, 모기지가 대출이잖아요. 영모기지 마찬가지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주택을 담보해서 생활비가 나오는 그러한 모기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계속 완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고요. 자, 보유주택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달 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주거용 오피를 활용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월 생활비를 세팅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연금 활용하는 거 어떻게 보면 꿀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잘 믹스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보면 이게 파란 게 가입 건수고
이 주황색이 해지 건수인데요. 자, 집값이 한창 오를 때는 어때요? 해지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가입자 수는 줄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물가가 올라가고, 예, 이러다 보니까 다시 가입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가입자가 많다. 해지한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딱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예를 들어 주택 가격 3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70세라고 가정하면 자, 월 90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거 가지고 뭐 생활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90만 원이 절실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기준을 명확히 해드릴게요. 자, 생활 수준 자체가 이 90만 원도 절박하신 분들은 주택연금 필요한 거예요.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봤는데 90 가지고 뭘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안 돼요. 가입하면 실이 더 많아요.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지금 내 주택을 넣어놓고 내 나이를 넣어놓고 돌려봤을 때, 자, 믹스로 해볼게요. 12억 그리고 내 나이가 한 70대다 그러면은 얼마죠? 자, 270입니다. 270 가지고 애게하면 가입하면 안 되시는 거고요. 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면 가입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직도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일 경우, 아니면 일을 하기 싫거나, 이러한 때는 주택연금이 득이다. 하지만 내가 돈벌이를 될 수 있고, 돈벌이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그러면 가입 안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것도 영목이지고 대출 상품이에요. 대출 상품이면 뭐가 있다? 이자가 있죠. 이거 다 계산돼서 주택담보로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 보면 주택연금 이거 알면 절대 가입 못한다라는 영상에 이 내용이 또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지금 완화가 되는데, 자, 원래 9억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12억까지 완화가 돼요. 2020년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완화가 됐고, 이제 9억에서 또 12억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억에 70세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느 정도인지 270 정도였죠. 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 사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 약 19만 가구 정도가 돼요. 이 19만 가구가 또 많이 가입하실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270이라는 금액 절대 작은 금액 아닙니다. 월. 그러니까 가입하려고 드시는 분들, 지금처럼 물가 올라가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취직도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가까운 지금 주택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이 빛을 발하는 때가 언제냐? 집값이 떨어질 때. 예. 그리고 경기 침체. 어차피 가입 시기의 기준점을 잡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먼저 가입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상승기에는 먼저 가입한 사람이 불리해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리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기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뭐가 문제죠? 일단 소득 자체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금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 전세를 놓고 지금 은행에 넣어놔도 뭐 2% 수준도 안 나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5% 특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지금 2%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굉장히 유리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자본이 조금 있으셔도 주택을 여러 개 그냥 마구잡이로 전략 없이 사는 것보다 1주택을 세팅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고 플러스해서 일정 자금을, 어차피 나이가 있으시니까 70세 이상이면은 사실 투자를 진행해도 자녀분을 위한 투자죠. 자, 근데 인생이 요즘에 60부터라는 말도 70부터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활동 왕성하게 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얼마나 좋아요. 임장 다닐 때 걸어 다니고 또 이거저거 보면서 계산하면서 머리 쓰고, 그쵸? 투자를 또 하나의 일로서
잡으로 노후에 새로운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부동산 투자. 하면서 무슨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는 투자를 하면서 좀 불리면서 증여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로 수익원이 있다면 이미 직장이 뭐 아니라 사업자예요. 사업자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수익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 안 하셔도 돼요. 하지 않으시는 게 득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주택연금을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죠. 그 금액 90만원, 3억일 때 90만원, 12억일 때 270만원. 이게 정말 절실하신 분만 가입하시는 거예요. 예. 자, 왜냐? 월 지급금 이걸 보면 월에 나가는 비용이랑 또 수시 인출금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돈이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보증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폭락하면은 얘네가 다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보증료가 있어요. 그게 처음 가입할 때 금액이 이제 그 금액의 주택의 담보 금액의 1.5%예요. 이거 작은 금액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억이면은 얼마예요? 거의 뭐 이거저거 하면은 뭐 1,8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연에 0.75%씩 이게 12로 월로 나눠가지고 이게 또 납부가 되는 거예요. 작지 않아요. 0.75. 여러분들 집값 생각하면요. 그 보증료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이건 영모기지입니다. 이름이 아예 모기지라고 돼 있잖아요. 영모기지. 그러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데, 이게 지출 금액,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럼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이자만 모여도 이게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돈이 되고, 이자에 이자를 물게 되면서 복리가 돼버려요. 복리의 마법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각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살면서 영모기지 타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오래 살면서 영모기지를 써가지고 주택금액에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을 만큼 써요. 나왔어. 그러면 이게 자녀분한테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돌아가셨을 때 이 주택에 대한 영모기지 금액을 계산 정산했을 때 남는 금액이 없고 오히려 손해다. 그럼 그 손해는 남아져 있는 분들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 보증주체, 한국주택공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분은 영모기지가 좋은데,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3법이 기대수명, 연금 수령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주택 가격, 이걸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를 수령하는 기간이 훨씬 길 것 같아 할 때 선택을 하시는 게 득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월 수령액이. 2023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보다 1.8% 수령액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이가 이제 7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빨리 판단을 해야죠. 이 영모기지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택연금을 꼭 쓰시면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우자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입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무조건 그 부부한테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이 상속이라는 거는 자녀분들도 똑같이 권리가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로 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저당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저당 방식 하면 상속 다툼할 수 있어요. 근데 신탁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지정수익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조건 주택연금을 내가 좋은 전략으로 활용하려면 그 해당 가입 주택 죽을 때까지 살고, 죽을 때까지 살면서 월 생활비용을 보장받으려는 심산이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100% 좋은 거예요. 이제 주택연금의 득과 실을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실보다 나에게 득이 되게 하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떠한 조건이 없고요. 자, 가입은 나이, 그리고 주택 가액,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을 맞춰가지고 내가 자산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나머지 자본을 활용해서 다른 투자를 하시면 돼요. 다르게 증여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거주 확보하고 월 생활 비용이 평생 나오면서 그 나머지 자본을 활용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또 자산을 만들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예. 이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을 찾잖아요. 그럼 자연이 가까운 지역, 서울도 약간 산지, 그리고 강 가까운 지역, 저렴한 지역들 많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비싸겠지만 다른 지역에 공시가 12억 이하짜리 주택 꽤나 많습니다. 이런 주택, 산 붙어 있는 이런 주택, 예를 들어 뭐 남산타운, 뭐 가까운 곳만 가더라도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거주 확보하고 월 생활비를 매달 받습니다. 아까 말했던 270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억이 있었다. 20억 주택이다. 그럼 이거를 매도하거나 해가지고 요거 주택을 사고 나머지 8억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걸로 또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예요. 자본이 나오게. 이게 현명한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연세가 70세입니다. 그러면은 직장이 없어요, 또. 그러면은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생활비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노후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을 매도하고 12억짜리 놓고요. 그 다음 30억을 가지고 이제 18억이죠. 18억에 남은 걸 가지고 요거로 건물 사시면 돼요. 건물 사서 월세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관리하시면 돼요. 싫으시면은 또 이거 관리하시는 회사들 많습니다. 건물 관리회사. 이렇게 해서 일정 수수료 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해서 또 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높은 건물도 살 수 있어요. 차익 계속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노후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을 재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한 70세. 근데 버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 뭐 한 5억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월세 많이 나오는 부동산을 사야지. 그래서 뭐 분양형 호텔을 산다던가 그리고 저기 말도 안 되는 수도권에 뭐 플라자 상가를 산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억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자산을 습득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수익률이 1% 2%밖에 안 나오더라도 절대 서울 벗어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가를 산다거나 그리고 제가 일단 팁을 말씀해 드리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살 수 있어요. 1주택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가입 조건이 1주택이잖아요. 가입 조건이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만약에 가입하시면 하나의 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1주택 플러스 해서 재개발, 재건축 살 수 있는 전략도 있어요. 돈이 많으시면 1주택 플러스 빌딩 전략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영목이지 걸고 빌딩 사서 운용하시면 돼요. 자, 자본이 좀 적다. 그럼 1주택 영목이지 걸고 이거 운용하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수익형 단기 뭐 5% 이상의 고수익 이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위치, 미래가치, 차익형 부동산으로 부동산 투자를 나이가 들었을 때 제2의 직장으로 생각하시고 임장하시면서 건강 다지시고 운용하시면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1거주, 1투자 이렇게 내 자산을 양분시켜라. 자, 1거주는 이제 12억 이하로 끊는 거죠. 그러면서 연금을 최대치로 받으시고 그래서 월수익에 목매지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1주택 1빌딩은 너무 쉽죠? 그럼 1주택 재개발, 재건축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주택수가 중요하잖아요. 1주택 주택수로 하니까 판정시 제외한다. 예외주택이 뭔가 도시지역 아니고 수도권에 소지하지 않는 면읍 이런 거 중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오래된 구축이죠. 자,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단독주택, 이 두 개의 읍면 행정구역 여기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시골주택이죠, 시골주택. 자, 그리고 소유자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상속이 있는 상속받은 단독주택, 이것도 읍면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집은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빼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해요. 이거 진짜 밑줄 쫙. 주거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제외.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통밥이 나와야 돼요. 재개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자, 전용 20제곱 이하면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원룸, 1.5룸, 투룸까지도 어쩌면 살 수 있어요. 보통 대지 지분이 이런 것들은 뭐 작게는 뭐 3평에서 많이는 10평까지 들어있는 재개발 물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1주택 플러스 재개발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제외다, 빌라는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되겠죠? 전용 제곱미터 22하 정도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 없어요. 뭐 공시가 9억. 자, 보면 보유주택수 판정하는 그 기준 요소. 자,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다. 다주택자도 가능해요. 어떠한 경우? 이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이하일 때, 내가 3개 갖고 있는데 3개 합쳐서 공시가격 9억이 안 돼. 이러면 거주하는 주택 하나를 영목이지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3억일 때 70세가 얼마였죠? 뭐 90만 원이잖아요. 그럼 90만 원 받고 나머지 뭐 6억 가지고 2개든 하나든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6억을 걸고 3억 가지고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 거주, 1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돈이 될 건요. 자, 이 금액 내에서 뭐 재개발을 하는 경우도 좋겠지만 소액으로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특히 어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분당과 일산, 평촌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 지역들, 그 위에 중동이나 삼본은 사업성, 삼본도 뭐 괜찮긴 한데 중동 이런 데는 사업성이 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과 가까우면서 아파트 값이 비싼 순서로 따지면 분당하고 평촌, 여기가 큰 돈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뭘로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재건축 프레임 아직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의 상가, 단지 내 상가를 여러분들 플러스해서 접근한다면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차후에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지금 정말 싸니까요. 제일 좋은 건 좋은 수익률에 좋은 물건 없다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저렴하면서 월세가 작은 상가, 공실인 상가, 이런 데가 나중에 시세 차익, 미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갈 수 있는 상가를 가져옴으로써 내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분당, 평촌 이런 데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억,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단지 내 상가 살 수 있고 차후에 입주권까지 노리고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를 때 빨리 가격 쌀 때 접근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로 투자하는 방식, 이건 재개발은 너무나 서울에 많죠. 이 서울 안에 재개발, 저기에 있는 상계 뉴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량진 뉴타운도 있고, 이런 재개발 지역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말했듯이 뭐 일기 신도시나 서울권에 용적률 200 내외에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1대1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에 접근한다면 차후에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가치형 투자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연금을 혼합하는 방식까지 설명드렸고요. 제일 좋은 것은 1주택, 거주주택 플러스 투자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자본만 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자산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야 돼요. 투자라는 말은 결국에 작은 금액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액 1억에서 3억 정도의 아주 작은 자본으로 서울이나 분당 이런 상급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중개사분들도 모르는 기막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 중개사분들도 많이 오세요.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전략이 있다니 하면서 놀라실 거예요. 자, 강의 신청은 이 하단에 제가 남긴 첫 번째 댓글에 파란 링크 누르시면 신청 가능할 수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7월달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네, 가입해 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은 이 멤버십, 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의를 짬짬이 올려드리고, 또 제가 매주 월요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라이브 강의하지 않습니까? 라이브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6시 맞춰가지고 오시면 또 저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오시더라도 이 멤버십 가입하시면 라이브 끝나자마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전략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